50대 이상의 남성 여러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예전처럼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혹시 그 이유가 궁금하신 적 있으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결책은 여러분 집 냉장고 안에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세세브란스 병원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 한국 남성의 약 83%가 만성 피로와 활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83%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실감이 되시나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함께 일하는 동료, 옆집, 이웃, 친한 친구들 중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넘기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만성 피로의 진짜 의학적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싼 건강기능식품이나 주사 치료 없이도 우리 몸의 세포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왜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쉽게 피로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체력이 떨어진 거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생리학적 변화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메커니즘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크게 두 가지 신경 시스템으로 조절됩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으로, 이것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활동할 때 활성화되는 이른바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으로, 이것은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때 작동하는 브레이크 페달과 같습니다. 건강한 젊은 몸은 이 두 시스템이 균형을 잘 이루면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노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가 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가속 페달이 항상 밟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이 만성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쉬지 않고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몸은 생존을 위해 심장, 뇌, 폐 같은 핵심 장기에만 혈액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팔다리끝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손발이 차갑다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둥하다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고 느끼시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이상 남성에게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가 추가됩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3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에서 2%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에 이르면 이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요?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활력과 의욕이 낮아집니다. 물론 기분도 쉽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호르몬 변화가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 자체가 줄어드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발전소가 노후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충분히 잠을 자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계속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성 건강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혈관 내벽의 세포들이 산화질소를 분비하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혈액이 잘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고무호스를 늘려주면 물이 더 잘 흐르는 것처럼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 남성의 산화질소 생성량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딱딱하게 수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전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운동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피로 회복이 느려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문제들, 즉 세포 에너지 저하, 호르몬 불균형, 혈관 기능 저하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생화학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성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나이 들면서 피로해지는지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처방전 없이도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관심이 가시나요? 핵심은 두 가지 성분의 시너지 작용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성분은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이라고 하면 피로회복제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단순히 각성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타우린의 진짜 의학적 가치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타우린은 우리 몸에서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됩니다. 조건부 필수라는 말은 건강한 젊은 몸에서는 스스로 합성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오징어나 낙지, 조개 같은 해산물을 드실 때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타우린입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타우린의 양이 치료적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양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타우린이 혈관 건강에 특별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산화질소 생성을 강력하게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타우린이 혈관 내피세포에 작용하면 산화질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수축되어 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잡아 묶여있던 고무밴드를 풀어주는 것처럼 전신의 혈관이 열리면서 팔다리 끝 모세혈관까지 신선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타우린은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운동 후 근육에 쌓이는 젖산과 같은 피로 유발 물질을 더 빠르게 제거하는 해독 작용도 합니다. 4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술을 조금만 마셔도 다음날 회복이 느리다거나 운동 후 근육통이 오래 간다고 느끼시는 것도 이 타우린의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우린은 혈액 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미노산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타우린이 뇌세포까지 직접 도달해서 신경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타우린 단독으로는 한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타우린은 수용성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쓰이고 나면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나서 처음 한두 시간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다가도 서너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급격하게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이 지속성 문제입니다. 타우린이 혈관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는 했는데 그 열린 통로를 통해 달려줄 에너지 연료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 노른자 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부터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나요? 실제로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오랫동안 과장되어 왔습니다. 우리 몸은 간에서 하루 약 0mg의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달걀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약 200mg 수준인데 이 정도의 섭취가 건강한 사람에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위험하게 높이지는 않는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달걀 노른자는 남성 건강의 관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스틴입니다. 레스틴은 천연 유화제로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용해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 건강의 핵심 미네랄로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이것이 만성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이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는 불포화 지방산과 고품질 단백질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로 양질의 지질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테스토스테론을 합성하려면 콜레스테롤이 필수 전구체로 쓰입니다. 노화로 인해 호르몬 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원료 자체가 부족하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타우린과 달걀 노른자를 따로따로 섭취하는 것과 두 가지를 함께 결합해서 섭취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의학적으로 두 물질이 함께 작용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상승작용이라고 합니다. 상승작용이란 각각의 성분이 단독으로 발휘하는 효과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두 성분이 함께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마치 합창단에서 각 파트가 혼자 노래할 때보다 함께 화음을 이룰 때 훨씬 풍성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타우린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의 고속도로를 넓혀 놓으면 달걀 노른자의 고밀도 영양 성분들이 그 넓어진 혈관을 통해 표적 세포까지 훨씬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달걀 노른자를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는 소화 과정에서 흡수율이 제한될 수 있는데 타우린이라는 강력한 부스터가 함께 있으면 생체 이용률이 크게 향상됩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로회복제에 포함된 당분과 달걀 노른자의 지방산이 함께 작용할 때 나타나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액상 형태의 당분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떨어지면서 에너지 크래시가 옵니다. 그런데 달걀 노른자의 단백질과 지방산이 함께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 배출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천천히 내려가도록 조절해줍니다. 결과적으로 타우린의 즉각적인 효과는 유지하면서 에너지가 훨씬 오래 지속되는 천연 서방형 공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만드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컵에 붓고 대충 섞는 방식으로는 이 성분들의 효과를 절반도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달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온도는 위장의 소화 효소 활성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온에 1시간 이상 두어 달걀의 온도를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달걀 흰자는 제거하고 노른자만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생달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컵에 노른자만 깔끔하게 분리해서 담아주십시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로회복제를 전부 한 번에 붓지 말고 절반만 먼저 노른자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이나 작은 거품기를 이용해서 약 60초 동안 충분히 저어주십시오. 이 교반 과정이 핵심입니다. 수용성인 타우린 용액과 지용성인 노른자의 지질 성분이 미세한 밑셀 구조로 결합되면서 장점막의 세포들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층이 분리된 채로 위장에 들어가게 되면 각 성분들이 위산에 의해 따로 분해되어 본래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크림처럼 부드럽게 유화된 것을 확인한 후 나머지 절반의 피로회복제를 모두 붓고 가볍게 한 번 더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 준비 과정에 드는 시간은 채 3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분이 효과의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혼합물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크게 두 가지 시점을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후 3시 전후입니다.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오후에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이 바로 이 무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체 활동이 예정된 약 30분 전입니다. 이 혼합물이
소화, 흡수되어 전신 모세혈관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30분 내외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무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달걀을 사용하실 때는 껍질 표면에 있을 수 있는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전 흐르는 물에 껍질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더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생활습관 변화를 병행하시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의 질에 주목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깊은 수면의 단계에 얼마나 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남성 호르몬의 대부분은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화면을 멀리하시고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강도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운동하면 몸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생성을 촉진합니다. 에너지 발전소를 수리하고 새발전소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 강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코르티솔을 더 분비시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빠른 걷기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주 4일 정도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식사 패턴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고 이것이 에너지 기복으로 이어집니다. 식사할 때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반드시 함께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순서도 가능하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을 올리고 코르티솔이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요가를 당장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으로도 부교감 신경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이상 남성의 만성 피로는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첫째로 자율신경계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적인 혈관 수축, 둘째로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남성 호르몬의 자연적인 감소, 셋째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로 인한 세포 에너지 생산 능력 감소라는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열쇠 중 하나로 타우린과 달걀 노른자의 시너지 조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 중에서 특히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저마다 다르고 만성 피로의 원인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 고혈압, 특정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식이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효과를 느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질문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섭취 후 30분에서 1시간 내에 혈류 개선에 따른 가벼운 온기나 활력 변화를 느끼기도 하지만 호르몬 수준의 변화나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은 수주에서 수개월의 꾸준한 실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결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의 전반적인 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주 마시면 될까요? 매일 하루 한 번 앞서 말씀드린 최적의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2-3개를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배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당분이나 다른 성분들의 과도한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켜주십시오.
피로회복제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타우린 함유 피로 회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무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가의 수입 제품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분표를 확인해서 타우린 함량이 표기된 제품이라면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른한 사례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은퇴 후 손주들을 돌보면서 예전만큼 활동적으로 지내지 못한다는 것에 속상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오전 중에 벌써 기운이 빠져서 소파에 눕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도 드셔보셨지만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시도해보시면서 달라진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오후에 눕고 싶은 충동이 조금 줄어들었고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가는 것이 조금 덜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활동량이 늘어났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는 것이 즐거워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오 선생님의 경우가 모든 분들의 결과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흥미롭게 느껴지셨더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성피로나 활력 저하가 심각하게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노화나 피로가 아닌 다른 의학적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당뇨병, 우울증 등 여러 질환들이 만성피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에만 의존하시기보다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50대 이상 남성 건강에 관한 실용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중년 이후의 신체적 변화와 만성 피로는 결코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화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작은 것부터 올바르게 접근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20대의 체력을 되찾겠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금물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밤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를 꺼내 실온에 올려두세요. 내일 오후 딱 3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에너지와 활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바랍니다.